자, 이번 시간에는 사진, 영상 표현의 확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58페이지를 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들어가기 전에 이 생략 설정하기 위해서는 마치 사진과 같이 사실적으로 묘사된 회화작품과 같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사진작품을 감상하고 사진과 회화의 본질적인 차이점을 대하여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작품 중 어느 것이 사진작품이고 어느 것이 회화작품일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사진과 회화의 본적인 차이점이 무엇인지 토론해 봅시다. 자, 토론은 아직 할 수가 없으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건데, 어떤 게 이 두 작품 중에 어떤 게 회화작품이고 어떤 게 사진인지 느껴지나요? 어떤 걸까요? 자, 답안으로는 사진작품은 도농오아이의 새 친구, 그리고 회화작품은 텐트섬의 새벽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딱 봤을 때 이 새 친구가 그림 같았고 이 텐트섬의 새벽이 사진 같았을 거예요, 아마. 근데 반대로 새 친구가 사진작품이고 텐트섬의 새벽이 회화작품입니다. 자, 사진과 회화의 본질적인 차이는, 회화작품은 작가의 의도대로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사진은 작가의 의도와는 별개로 날씨나 비의 대상이 지닌 특성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순간과 시간을 기록하는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진은 순간을 담는 예술로서 구체적인 시간의 미학입니다. 사진은 화면을 채워나가며 주제로 표현하는 회화와 달리 화면 속에 불필요한 대상물을 제외시키는 방식으로 주제를 부각합니다. 초창기의 사진이 단순히 기록을 위한 수단이었다면 현대의 사진은 작가의 의도를 다양하게 나타내는 예술적 표현의 도구를 확장되고 있습니다. 주변의 일상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사진작품과 사진 표현의 매체로 활용한 다양한 미술 작품을 살펴보면서 사진예술의 특성을 이해해 봅시다. 그리고 주제를 정하여 사진을 미술 표현에 활용해 봅시다. 자, 58페이지에 일단 작품 설명을 해주면은 메터 작가의 우리 삶이 춤이 된다면, 이 작품은 광화문을 배경으로 발레리나 김주원이 힘차게 점프하고 있는 모습을 포착한 작품입니다. 메터는 김주원과 광화문 남대문 시장, 서울역 광장 등 한국의 정서를 담은 서울의 6개 장소를 돌아다니며 사진을 촬영하는 서울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김주원은 15년간 국립발레단의 수석무용소로 활약했던 발레리나입니다. 메터는 김주원의 우아하면서도 아름다운 움직임과 섬세한 표정 연기에 반해 김주원에게 이 프로젝트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자, 메터 작가는 야구선수 배우로 활동하다가 앙리 카르티 브레송의 사진론 결정적 순간에 매료되어 사진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무용소들과의 협업으로 유명합니다. 지하철역, 도서관, 사무실, 욕실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무용수의 춤을 통해 삶의 모습을 사진의 작품에 담아냈다고 합니다. 2013년 뉴욕의 국립무용박물관에서 개인전을 열었고 2013년 사비나 미술관에서 전시 우리 삶이 춤이 된다면을 선보여 국내에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옆에 보면은 59쪽을 보면은 정현주작의 가수가 되고 싶어요. 딱 이제 이게 보이죠? 이거는
정현두 작가의 원더랜드 시리즈 중 한 작품입니다. 원더랜드 시리즈는 유치원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담아 그린 그림으로 사진으로 재현한 겁니다. 작가는 4개월 동안 유치원에 가서 아이들과 만나고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그는 아이들의 그림을 사진으로 재현하는 과정을 통해 꿈은 실현될 수 있다는 희망을 작품 속에 담아냈습니다. 그 옆에 해변의 아이들, 카스트로 맨디빌 작가의 해변의 아이들입니다. 페루 리마의 한 해변에서 아이들이 축구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작품입니다. 높은 파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축구에 열정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황급빛 백사장을 배경으로 아름답게 표현되었습니다. 화려한 색채와 함께 감성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2016년 로이터 통신 보도 사진전에 전시되었습니다. 자, 권우상 작가의 무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작품의 하단에 깔려있는 사람의 형상은 작가 본인을 모델로 한 것이고, 나머지 인물들의 형상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은 이미지를 조합하여 만든 것입니다. 작가는 이를 통해 인터넷으로 빠르고 쉽게 검색 결과를 얻었지만 정작 찾은 결과는 겉모습 혹은 허상의 이미지 불과하다는 메시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권우상 작가는 사진과 조각이라는 서로 다른 매체를 혼합하는 실험적인 작업을 통해 이미지와 현실에 관한 철학적인 의미를 담아내는 작가입니다. 대상을 다양한 시점에서 사진 찍고 인화하여 그것을 콜라주하여 입체물을 만드는 작업은 사진 조각이라는 용어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붙여 만들어진 작품은 속이 단단하게 채워진 전통 조각의 무게에 반항합니다. 무게가 제거된 가벼운 조각이지만 사진으로 찍힌 대상의 이미지가 정교하게 구현된 대상의 표면을 통해 재현되면서 표면만 존재하지만 볼륨 있는 입체처럼 보이게 하는 화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작가의 이러한 작품은 리얼리티에 대한 문제와 이미지의 재현이라는 주제를 표현하는 동시에 기존의 조각 작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보여줍니다. 자, 순간과 시간을 기록하는 사진. 사진의 발명이 회화에 미친 영향을 한번 볼게요. 사진을 회화의 보조수단으로 이용을 했었죠. 그리고 사진의 발명은 육안으로 볼 수 없었던 현상들을 포착하면서 우리의 시각 경험에 놀라운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사진은 현대미술의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영화, 비디오, 컴퓨터와 같은 현대 영상 매체의 발전에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사진과 회화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회화는 화면을 채워 나가며 주제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사진은 화면 속에 불필요한 대상물을 제외시키는 방식으로 주제를 부각합니다. 사진의 활용으로는 과거에는 기록을 위한 수단, 그리고 현재에는 작가의 의도를 다양하게 나타내는 예술적 표현의 도구로도 확장이 됐습니다. 사진과 미술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의 등장으로 화가들은 대상의 재현보다는 회화 고유의 특징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캔버스의 평면성과 물감의 물질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양식들이 산출되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60페이지를 펴면 되겠습니다. 60페이지를 넘어가기 전에 사진의 원리와 포토 콜라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사진의 원리에서는 빛은 사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입니다. 어떤 물체를 찍기 위해 카메라의 셔터를 누르면 그 물체에서 나온 빛이
렌즈를 통해 들어와 필름면에 상을 맺게 합니다. 이때 빛의 색과 강약에 따라 필름 표면에 있는 감광제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여기에 현상 작업을 한 후 빛이 쏘여서 인화지에 인화를 하면 우리가 본 사진이 나옵니다. 근래에 많이 사용하는 디지털 카메라는 필름에 상을 맺게 하는 대신 CCD나 CMOS라는 디지털 센서에 영상을 기록하고 그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합니다. 포토 콜라주는 잘라낸 사진을 작품 전체를 혹은 작품의 일부분을 콜라주 방식으로 접합시켜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는 기법입니다. 여러 장의 사진이 모여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는 것으로 사진적 시각 연결의 재구성을 통해 새로운 표현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60페이지에서 라스이 작가의 양파 껍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붉은색과 흰색으로 이루어진 선과 기하학적인 형태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 겹치고 해체되면서 마치 양파 껍질과 같은 여러 층의 시각적 조합을 보여주는 영상 설치 작품입니다. 두 개의 벽에 투사되는 영상 속 빛을 통해 2차원의 그래픽이 부피와 깊이를 가진 3차원의 공간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토마스 바케와 협업을 만들어진 사운드는 새로운 공간감을 형성합니다. 자, 오용석 작가의 미래의 기억을 한번 보겠습니다. UFO 미국 회의 의사당 주변에 떠있다. 잔디밭에는 아이들이 놀고 있으며 어른들은 벤치에 앉아 쉬고 있거나 천천히 산책을 즐기고 있습니다. 하나의 이미지로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시간과 장소가 다른 여러 가지 이미지가 이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193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제작된 SF 영화의 장면들과 그 영화 속 장소와 동일하거나 흡사한 현대 일상 풍경을 조합하여 만든 영상입니다. 과거와 미래 그리고 현재 하나의 화면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보는 이로 하여금 시간의 순환을 느끼게 합니다. 오용석 작가는 대학에서 회화를 전공했지만 수많은 영화를 보면서 영상의 매력을 느끼게 되어 비디오 콜라주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떤 과거의 사진이나 영화, 드라마의 한 장면을 선택하고 그 장면과 같은 장소 또는 유사한 형태의 풍경이 담긴 영상을 이어붙이는 콜라주 기법을 통해 새로운 화면을 만들어냅니다. 그 때 나항선 학생 작품의 손으로 말해요 동영상입니다. 손으로 말해요는 손을 이용한 퍼포먼스를 영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퍼포먼스를 통해 많은 것을 요구하는 사회의 모습에 적응하지 못하고 점점 소외되는 한 사람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쾌한 노래와 함께 감상할 수 있어서 한편의 뮤직비디오를 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자, 시간성에 부여된 영상 표현, 영상의 활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진,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 영화 등이 있습니다. 가상현실은 뭐냐? 컴퓨터로 만들어 놓은 가상의 세계에서 사람이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첨단 기술입니다. 테크놀로지 발전에 따라 현실에서 불가능한 가상의 공간에 들어가 다양한 감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증강현실은 현실 환경을 기반으로 컴퓨터에서 생성한 가상의 정보를 부과함으로써 현실 세계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을 향상시키는 기술로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합니다. 자, 미디어 아트의 개념에 대해서 볼게요. 사진, 전화,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등의 대중매체 기술을 활용하는 예술입니다. 미디어 아트의 특징은 정통적인 예술의 심리적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인터페이스를 통한 물질적인 상호작용도 가능하여 작가와 관객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짐으로써 현대 미술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자,
마지막 이걸 들어가기 전에 영화의 제작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획 및 구상, 다음에 시놉시스. 시놉시스는 뭐냐? 영상의 전체 내용을 정리하고 요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트리트먼트. 본격적인 시나리오를 쓰기 전에 구체적인 줄거리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나리오를 하고 스토리보드, 그 다음에 촬영, 그 다음에 편집 및 녹음, 그리고 상영이 있습니다. 영상의 구성 단위로는 샷은 영상의 기본 단위로 액션에서 컷까지 해당되며 한 번 녹화를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촬영된 장면입니다. 그리고 C는 시간, 공간, 사건에 따라 나뉘며 하나 이상의 샷들로 구성됩니다. 시퀀스는 에피소드 하나를 이루는 단위이며 하나 이상의 씬들로 구성됩니다. 프레임은 연속된 영상을 구현하는 한 장면 한 장면의 정지화상을 말합니다. 영화의 경우 24프레임으로 연속된 동화상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사진을 비롯한 수많은 이미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 홍수의 시대에는 이미지들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작품은 캐세스 작가 작품의 사진에 담긴 24시간입니다. 사진 공유 커뮤니티에 하루 동안 올라온 사진을 전부 인화하여 전시장을 채웠습니다. 자, 생각들 해봤나요? 답안으로는 이미지는 사람들의 의사소통을 편리하게 해주고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게 해주는 우리 삶에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걸러지지 않는 수많은 이미지들 중에서는 사람들의 정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고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유용한 이미지와 그렇지 않은 이미지를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평선평가도 오늘도 없습니다. 자, 수강 후기 방에다가 수강 완료 그리고 학번 이름을 남겨주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했습니다.